하나 더 보시고 제가 그 조례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면 자, 이번에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47페이지를 보십시오. 47페이지. 자, 4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A, B, C가 있죠. 맞아요? A, B, C가 있죠. A가 C한테다가 사용승낙을 받은 거예요. 사용승낙을 받아서 이 사도가 만들어진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C가 A한테 사용승낙을 해주고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꿔달라고 지목 변경 신청했다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현황 도로는 있지만은 지적도상 도로는 없습니다. 지적도는 없습니다. 그냥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A가 출입해 있는 현황 도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B의 땅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뭐가 나왔어? B가 나왔죠. 그럼 B는 요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을 해야 되죠. 그럼 이 B는 C한테 가서 사용승낙을 받아야 돼? A한테 받아야 돼? A, C 다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법에는 A, B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A, B 관계만 아니라 A, C 관계도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A와 B 관계는 나와 있는데 A와 C의 관계는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담당자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접해보면 저런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현황 도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사용승낙을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지 하는 거라고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B는 A한테 받아야 돼, C한테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본인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어느 법규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 현황도로는 가서 안 해가지고 현황도로로 된 거잖아. 아니, 제가 아까 지적법에 의해서 땅 주인이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땅 주인이 신청을 안 해갖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오랜 동안 그냥 주인이 없을 때 도로를 써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신청 안 해서 도로가 현황 도로가 만들어진 거야? 주인이 없을 때 그냥 현황 도로를 만드는 거야? 그 구별이 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자기 담당자가 자기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으니까 둘 다 받아와. 둘 다 받아와. 대부분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 대부분이. 예전에는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랫동안 말썽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딱 조례로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이렇게 정한 겁니다. 현황 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현황 도로는 이미 자기 도로에 대한 재산권은 보상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가, 아까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가 그 경우입니다.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된다?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이미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상도 된다? 받았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 도로를 이용해 건축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적이 있는 현황 도로는 또 다시 사용승낙에서 안 받아도 되고, 현황 도로가 있긴 있는데 현황 도로를 쓰게끔 동네 사람이 쓰니까 그냥 내버려 뒀는데 건축 허가 난 적이 없는 그 현황 도로는
땅 주인이 그냥 동네 사람이 다니니까 내버려 둔 것이지 한 번도 보상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고, 한 번이라도 건축법상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사용수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게끔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현황도로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들어가서 건축법 조례를 보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받은 적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집 현황도로가 노선버스가 다니는 경우에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조례를 정해놓은 경우도 있고, 지하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배수로 하수도를 만들어 놓은 땅은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동도로에 의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어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조금씩 어떤다? 달라지게끔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건축법상 도로는 같은 법도 윗줄하고 밑에 줄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서 윗줄을 적용할 수 있고 밑에 줄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는 윗줄을 적용하고 어떤 담당자는 밑에 줄을 적용하는데 그게 50%가 아니라 95%, 98%와 2%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러니까 오약수 놀이를 보지 말고 제가 실전 사례가 쭉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는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해줘야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담당자가 안 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조례에 보면은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을 땐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담당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럼 그 담당자하고 한번 붙어서 싸워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인데 담당자가 안 해줄 수 있을 때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럴 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경기도 광주시 조례에 동도를 이용하여 한 번이라도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서 없이 그 현황도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조례가 딱 돼 있는데 내가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내려고 신청을 했더니 뭐 갖고 오라 그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반려를 한 사유를 달라. 그럼 반려 사유가 동도로를 어떻게 한다? 개인의 땅이니까 사용승낙서 받아와라. 그럼 그걸 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보면 담당자는 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고 했는데 조례에는 동도로를 위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승낙 받지 않으라고 했는데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어떤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주먹 쥐고 싸우고 하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1페이지.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그래도 조례에 그렇게 해도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야. 할 수 없이 건축법 제45조에 맨 밑에 여기 보면 3번 있죠. 3번. 3번을 2011년 5월 30일 날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보시죠. 뭐라고 나왔으면 3번 보십시오.
허가권자는 제1항과 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자의 일을 적어서 관리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여태까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고시하고 관리를 해서 또다시 사용수납을 지금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도로를 했는데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 놓고 사용수납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툼이 생기고 도로로 지목이 바뀌지도 않고 분할도 안 됐을 때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뭐를 만들었어? 건축법상 건축법에서 도로대장에 고시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도로법에 의한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과에서 도로대장에 관리를 하고 고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도로법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법 안에 있죠? 건축법 안에 있죠.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건축과에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건축법에. 즉 다시 말하면 2012년 5월 30일 이후에 도로가 만들어졌을 때는 다른 데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건축과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가 2011년 5월 30일 이후에 도로를 만들어졌는데 도로대장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도로대장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법상 도로대장이 올린다고 하기 이전에 현황 도로를 통해서 사용 승낙을 해줬던 것이 주인이 바뀌고 지목이 바뀌지도 않고 분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사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는 할 수 없이 조례를 하는 거고 2011년 5월 30일 이후에는 도로대장을 건축법상 도로대장을 보는 겁니다. 도로대장이 건축법상 도로대장과 도로법상 도로대장 둘이 다 있는 건가요? 다르죠. 이게 다 이거는 건축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축가에서 도로대장을 만드는 거고 아까는 도로법에 따르니까 도로법에 의한 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대장이고 이번에는 건축과에서 만들어 놓은 도로대장인 겁니다. 도로대장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가 고시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에 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지금 45조 제3항에 의해서 도로대장이 가야 된다는 얘기는 건축법이니까 다른 과에서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아요. 건축과에서만 건축법을 적용하거든요. 이해가 가신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 도로대장에 어떻게 올라가 있다 하는 것은 건축가에서 보게끔 되면 되는데 이제 보면은 제가 법에 관한 논리는 제가 다 설명을 했고 지금서부터는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떤 땅에다가 건축 허가를 받고자 했을 때에 담당자들이 법 3조를 적용해야 돼. 44조 윗줄을 적용해, 밑에 줄을 적용해, 45조 윗줄을 적용하는, 밑에 줄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건축법 3조에서는 뭐가 있었죠? 건축법 제외죠.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3조죠. 동이나 읍 미만이죠. 3조를 적용하게끔 되는 거죠. 건축법 44조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죠. 그런데 그 밑에는 뭐예요? 출입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윗줄을 적용할 수가 밑에 줄 이용을 할 수 있죠. 건축법 45조. 남의 땅을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수납가 된다?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3조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 걸 적용할 것인지 44조의 윗줄을 적용할 것인지 밑에 줄을 적용할 것인지 45조의 윗줄을 적용할 것인지 밑에 줄을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는 것이 결과는 전혀 어떤다?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적인 논리를 가지고서는 이 땅에 건축허가 사용수나 없이도 건축허가 내준다 안 내준다,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오엑스식으로 어떤다?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같은 법 안에 윗줄과 밑에 줄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법은 어떤 부분을 조항을 적용하는 데 따라서 같이 법이 상충된다 그러는데 이 법과 이 법에서 상충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같은 법, 같은 44조에서 윗줄과 밑에 줄이 다르고 같은 법 45조에 윗줄과 밑에 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만들 때부터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1961년도에 건축법상 만들 때에 이런 것을 그 이전서부터 도로가 있었던 거와 시골에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곳에 그러면 200m, 300m를 건축법상 도로 다 만들어서 집을 하나 지을 수 있겠느냐? 그거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다닐 수 있으면 해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다? 3조를 적용해서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아까 44조의 밑에 줄인 경우는 옛날부터 있던 동네인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가 해줄 수 있다는 얘기고, 45조는 이미 사돈데 자기의 재산을 어떤다? 남한테 쓰게끔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은 것을 2중, 3중으로 받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해갖고 어떤다? 이러한 법이 같은 법 윗줄, 밑에 줄, 윗줄, 밑에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만든 건데, 여기 지금 10분 쉬었다가는 담당자의 주관이 아주 특이한 경우, 일반 상식과도 다른 특이한 경우의 실전 사례를 제가 3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맞지 않게, 우리가 일반 상식에 맞지 않게 담당자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실전 사례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실전 사례는 1000건 중에서 한두 건이 이런 것이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특이한 개성을 가진 공무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4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9페이지.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매룡리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딱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토지가 이매로 하나, 둘, 셋, 넷, 5필지입니다. 5필지인데 보시다시피 요 필지인데 하나, 둘, 셋, 넷 필지고, 여기 뭐야? 노란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것은 요 한 필지는 요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필지와 도로를 만든 거 5필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왔는데, 자, 얼마에 들어가, 감정가가 얼마였었죠? 감정가 얼마죠? 6억 7천이죠. 6억 7천에서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죠? 얼마? 2억 4,200. 3억 4,600, 2억 4,200까지 떨어졌죠. 네. 근데 먼저 번에 3억 4,600까지 떨어졌을 때 누가 낙찰 받았죠? 네, 네. 미납했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미납을 했으면은 보증금 3억 4천짜리니까 3,400만 원은 날렸죠. 네. 3,400만 원 날려야 돼, 벌어야 돼. 날렸죠. 여기 아셔야 될 일이 뭐냐면, 경매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되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문제가 없는 부동산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부여에 갔더니, 그러니까 어디야? 경주에 갔더니 뭐가 있더라고? 뭐가 있다고? 주인분들이 그 얘기하면 뭐가 있다고요? 축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축사가 있는데 시가 100만 원짜리 땅이 70만 원에 분양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경매로 나오니까 지금 28만 원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0만 원 주고 사서 그 감정까지 아니 30만 원 주고 사서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야? 축사가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축사가 있으니까 나쁘다 그러고 든다 안 들어가는데 축사가 있어서 나쁜 거는 맞지만은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졌을 때는 내가 그 시가보다 싸게 팔 수 있을 때는 그게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특수경매라는 것은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건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뭐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 3,400만 원을 이거 띄고 이 사람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무슨 문제였을까? 자, 보면은 여기 저기 주택 단지 안에 있는 거 땅이에요. 주택 단지 안에 있고 요 땅이 우리가 경매하는데 요 옆에 보면 뭐가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 여기 집이 지어져 있죠. 여기 도로가 돼 있죠.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한 안쪽이 있죠. 여기 바깥에 있는 동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한 안쪽이 있잖아요. 요 기역자로 들어가는 요 도로는 우리 도로고, 요 우리 기역자로 돌아가는 도로와 연결시켜지는 거는 이 연결시킨 도로에서 이용해서 이게 이렇게 집이 지어진 게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 저기 스마트 국도 정보를 보십시다. 여기 집이 있죠. 여기 72-26으로 도로로 나와 있죠, 이게. 도로로 돼 있잖아요, 지목이. 여기 보면 70-26 도로로 돼 있잖아요. 이 지목이 뭐로 돼 있어? 도로 돼 있죠. 그리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여기 기역자로 된 도로까지 해서 5필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로에 이 도로가 붙어 있는 거죠. 건축허가 나요, 안 나요? 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낙찰 받은 거야. 3억 얼마에. 그런데 낙찰 받아놓고 막상 담당자한테 갔더니 담당자가 뭘 안 해준대? 사용선하고 받아오라는 거야.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데 사용선하고 받아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저렇게 좋은 물건이 담당자가 사용선하고서 받아오라고 하지 않으면 저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아까도 보면 아니 보면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낙찰 받기 전에도 여기 세 번째 떨어지고 네 번째 받았죠. 그러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떨어졌을 때에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담당자한테 있죠. 그러니까 사용선하고 받아오라니까 안 산 거야. 근데 이 네 번째 이 낙찰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도와주시는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지 않고 질러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계약금 내고 낙찰 받고 났더니 담당자가 된다? 사용선에서 받아와야지 절대 못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어떤다? 미납을 시키고 떨어진 거고 다시 다른 사람이 어떤다? 낙찰 받게끔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죠? 그럼 담당자가 사용선에서 받아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45제의 윗줄 밑에 줄이죠. 근데 밑에 줄을 적용하자고 윗줄을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교례는 동도를 이용해 건축하고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도 밑에 줄을 적용하자고 무슨 줄을 적용해? 윗줄 적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담당자의 주관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는 반드시 일반인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사용선악을 받아와야지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면은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서 담당자가 사용선악을 받으러 갔더니 사용선악을 해주는 사람이 5억 내놓으래. 5억 내놓으래. 사용선악을 해주는데. 그러면 3억 주고 낙찰을 받아서 사용선악 5억 주고 받으면 8억 주고 받는 거죠. 사는 거죠.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받아야죠. 소송으로 이기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건 저런 거 갖고 버는 거거든요. 담당자가 안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낙찰을 받고 담당자가 안 해준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행정소송 된다. 지목이 도로로 돼 있고 동도를 향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고 동도를 향해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수라고 받지 않아도 되는데 담당자가 사용수라고 받아오는 건 잘못된 거니까 재판 다시 해 주십시오. 허가 그냥 사용수 없이 건축허가 내주라고 하십시오. 행정소송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러니 내가 가서 말로 물어봤습니다. 말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57페이지 답변한 거 한번 보십시오. 질의 76-26은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나 개인 소유로 사도법 적용 대상인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 했어? 사도법상 사도로 등록되지 않은 현황 도로임. 자, 보십시다. 저기가 옛날에 임야였겠죠. 도로로 만들기 전에는. 그렇죠. 그러면 임야에서 지목이 어떻게 한다? 도로로 바뀌었을 때는 담당자가 자기 마음대로 바뀐다. 무슨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바뀐다. 서류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행정소송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여주시 시청 지적과에다가 몇 번지에 76-26이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돼 있는데 언제 변경됐고 왜 변경됐는지를 어떻게 한다? 정보를 공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개발 허가를 받을 때 여기를 도로를 쓰겠다고 해갖고 어떻게 한다?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게끔 하고 포장하게끔 만들어 놓고 지목이 어떻게 한다? 도로로 몇 월 며칠부로 바뀌었다. 이거 그런 거 있죠. 그 서류 받아갖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동도를 위한 건축허가 받은 경우에는 또다시 사용수를 받지 않게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담당자가 또 사용수를 와서 받아오라고 하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런다.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담당자가 이걸 다 알아서 이거는 저기 도로 저기 뭐 사용수납수 없이 동도로인 건축한 한 적이 있으니까 사용수납수 없이 건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옛날에 한 번 떨어졌을 때 낙찰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즉 특수경매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담당자의 도움이 있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낙찰을 받아서 된다? 해결할 수 있어야지 돈이 되는 거예요. 이치가 그런 거라 이런 얘기.